아파트의 쾌적함에 반한 분들, 그래서 집을 찾을 때 신축만 고집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혹시 본인이 지금 둘러보는 동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물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새 아파트인 경우라면 한번 체크해 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축 물론 좋습니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아서 아이들이 뛰놀기가 물론 좋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골프나 GX나 뭐 사우나 같은 그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신축이라서 인테리어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 등등 신축의 장점은 대단히 파괴적이고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축을 가기로 마음을 정해놓고 다른 곳은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물론 신축을 선호하는 마음은 당연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려고 마음먹은 신축 물건 주변에 20년 된 구축과 가격이 비슷한 것이 있다면, 혹은 나는 신축을 가고 싶은데 내 가용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이래서 나는 이 신축을 선택했다, 이런 분들은 저는 그 집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프리미엄이 조금씩 감가하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입지 조건입니다. 반드시 역세권이어야만 하고요.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내 걸음으로 15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것을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 즉 본인의 직장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혹은 4대 업무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입지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뛰어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는 학군지, 그리고 혹은 미래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러면서도 입지 중에서 강남 쪽으로 가까운 그런 곳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좋은 집 고르기의 첫 번째 조건,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 실거주 조건입니다. 실거주 조건은 먼저 지적도를 보아서 공업지역이 아니고 지형적으로는 평지이면서 주변에 병원이나 그런 상가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그러면서도 주점이나 그런 유흥주점들이 많이 없는 곳, 무엇보다 산책할 공원, 그리고 내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줄 산이나 강 같은 것이 집 주변에 있는 것, 가급적 400세대 이상의 규모 있는 단지라서 관리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주민의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실거주하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옵셔널한 조건입니다. 이게 왜 옵셔널 하냐면요, 다른 것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이것은 그 다음 부차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옵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인테리어 걱정이 없는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활에 가장 밀접한 조건이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앞서 이야기했었던 1단계나 2단계 조건들보다는 절대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A, B, C 세 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파트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A는 여기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만 나홀로동입니다. 100세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B는 도보 6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이고 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C는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마을버스를 타고 한 세정거장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의 비역세권 아파트이고, 하지만 완전한 신축 아파트고 500세대가 넘는 아주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네, 물론 입지적으로는 A와 B가 C보다 우수합니다. 네, 그러나 A와 B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구축이고요. 그리고 C는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아주 완전한 신축 아파트로서 지상에 차도 다니지 않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네, A는 초역세권이지만 술집이나 그런 주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C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 있는 곳입니다. 단 학군이나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은 A, B, C 모두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초역세권의 A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새 아파트의 완전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C를 살 것인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조건들에 의해서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단계 입지 조건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야 한다면요. 초역세권인 A가 단연 5점, B는 4점, 그리고 C는 비역세권이니까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 실거주 조건입니다. A는 초역세권이라서 아주 좋지만 나홀로동이고, 그리고 주변에 술집과 그런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애들 교육 환경에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저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B는 술집들로부터 약간 격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4점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는 비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2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옵셔널한 조건입니다. A와 B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구축이고, 그리고 지상에 차도 다니고 있고 하여간 아주 낡았기 때문에 저는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완전히 신축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쾌적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5점을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조건인데요. 나는 현재 신축을 너무 가고 싶어서 C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는 5점을 주고 A와 B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요. 네, 이렇게 점수를 매겨놓고서 한번 모든 항목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는 A는 12점, B는 13점, C는 14점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C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 단계는 중요도가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 2, 3, 4단계별로 4, 3, 2, 1로 가중치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A는 32점, B는 34점, 그리고 C는 29점이 나왔습니다. 어라? 그렇게 했더니 B가 1등이 되었습니다. C보다도 A나 B가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픽션이고 제 주관대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입지 좋은 곳의 구축과, 그리고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신축과 가격이 비슷하다면 어디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때로는 입지가 좋은 곳의 구축보다 입지는 조금 못한 곳의 신축의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이 주는 힘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질까봐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넣고 비교를 하면요, 결국에는 비슷한 상승폭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구축이지만 입지가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신축만 보는 사람들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가 아주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30년 차에 가까울수록 그 재생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중화되어서 그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입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는 정말 좋은데 아직 가격이 발휘가 되지 않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누가 봐도 언젠가 박차고 올라갈 만한 그런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런 입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지 조건이 우수하고 실거주 조건이 좋고 그러면서도 신축인 곳은 뭐 최강이죠. 그 끝판왕은 바로 반포 아리팍, 아크로리버파크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신축입니다. 마용성이나 옥수 금호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들도 요즘 많이 비싸죠. 다 같은 이유입니다. 마용성의 신축 가격으로 강남에 있는, 잘 찾아보면 강남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축이지만 압구정 한양아파트나 현대아파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민간 분상제 실시로 재건축이 좌절되어진 상황에서도 전용 196제곱미터, 그러니까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아주 보란듯 사상 최고가인 4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47억에 거래가 돼버렸습니다. 구반포 주공이나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축 아파트가 신축보다 항상 더 좋고 30년이 되면 반드시 재건축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는 것과 별개로
내 자산 가치의 보호 측면에서는 입지는 절대 그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즉, 지금 당장 새 아파트의 쾌적성에 끌리더라도 조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작 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조건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무 신축에 살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쾌적하게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도 있습니다. 그 대안 중 첫 번째는 구축을 사서 완전히 아주 멋있게 인테리어를 완전히 싹 뜯어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집은 입지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구축을 사가지고 전세를 주고요. 그리고 인근에 내가 살고 싶은 신축의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신축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매수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